음. 자, 이거 보이지?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1파랑도 9월 모의고사에서 학생들이 비문학 망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 지문인데, 뭐 융합 지문이라고 뭐 하고 뭐 그러는데, 이거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인문 지문인 것 같아요. 논리 쪽 집중해가지고 읽으면은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지문인데, 처음에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봅시다. 처음에 우리가 읽을 때는 단어들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너무 자세한 내용을 이해한다기보다는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고 말을 했었죠. 계속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얘도 똑같아요. 꼼꼼히 읽으면 지문 읽는 데만 10분 넘게 걸릴 거야. 문제 풀 때 근데 또 막힌다? 보면은 봐요. 고전 역학에 따르면은 요렇다. 이 정도는 빨리 일문단 언제나 쉽죠. 빨리 읽으면서 후딱후딱 넘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고전 역학에서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어찌 됐건 간에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라고 하죠. 근데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역학, 20세기는 최근이죠. 고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자역학은 뭐예요? 미시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배타적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배타적이라는 단어 일단 아셔야 됩니다. 배타적이라는 단어 정확한 거를 모르면은 사실 수능에 필요한 기본 단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검색을 해보세요.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양자역학에 의해 미시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 검색은 해보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단어들도 단어의 뜻도 문장들 간의 관계나 문장 구조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대로라면 예전에는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이게 어찌 보면은 당연하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과거에 이렇게 생각을 해왔으니까. 그쵸? 그럼 뭐예요?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는 뭘까요? 공존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럼 이 두 개의 상태는 물과 기름과 같은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배타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물과 기름과 같은 상호 반대되는 관계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의 역학에 의해서 미시세계가 뭐죠? 미시가 뭐죠?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세계예요. 이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원래는 우리가 물과 기름처럼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그 상태가 최근에 양자역학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공존할 수 있다는 게 알려졌대. 그러면 신기한 거죠. 이건 어찌 보면은 이 전까지 베타적인 두 개의 상태, 고전역학, 이 전까지 쭉 이어져 오던 패러다임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 양자역학에서부터 이 패러다임이 깨졌고 미시세계에서는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럼 당연히 이 양자역학, 미시세계,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 요 키워드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겠죠. 그쵸? 그래서 당연히 이 문단에서 미시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줍니다. 여기에는 사실 예시는 그냥 읽어주셔도 상관없어요. 별로 안 어려워서. 예시를 쭉 읽으면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보이는 큰 팽이 같은 경우에는 돌거나 안 돌거나가 보인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 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 우리 눈을 기준으로 이 팽이가 돌고 있는데 팽이가 존나게 작아가지고 안 보여. 팽이가 안 보여. 안 보이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크게 떠가지고 팽이 현미경으로 이렇게 해서 보기 전까지는 이 팽이가 돌고 있는지 돌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얘가 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돌고 있는 거를 이렇게 관찰을 해가지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돌고 있는지 안 돌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 상태를 바로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한다고 해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좀 천천히 읽으면서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을 가보면은 얘는 뭐예요?
양자 컴퓨터는 뭐래? 상호 베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이 상호 베타적인 상태의 공존은 어디에 나왔어요? 당연히 2문단에 나왔죠. 얘는 어디 나왔어요? 1문단에 나왔죠.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대. 근데 대충 보니까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네. 그냥 그렇다라고만 하고 있네요. 왜냐? 이 지문은 인문 지문이고 논리 지문이니까 그래요. 그냥 양자 컴퓨터로 쓸 수 있습니다 정도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의문은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 무슨 의문? 무슨 의문? 미지세계, 아주 조그만 세계에서 베타적인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럼 거시세계, 큰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큰 세계는 어떨까요? 라는 거죠. 그런 의미는 당연히 제기될 수 있겠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고전 논리로 시작하는 고전 논리는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애잖아요. 그쵸? 인정하지 않는 애죠. 인정하지 않는 애예요. 그리고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래요. 이쯤에서 잠깐 문제로 가볼까? 이쯤에서 풀어볼 수 있을 만한 문제는 이 문제 정도가 되겠죠. 이 문제를 풀면서 여기까지 이해해 준 걸 바탕으로 이 문제 풀면서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고 이 다음 내용들을 나가면 되는데, 사실 이 다음 내용들은 이 지문이 킬러 지문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기 되게 힘들 텐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서 어찌됐건 간에 일반적인 지문보다 시간은 오래 걸려요. 간단하게 처음엔 보고 들어가되 문제를 보고 나서 반드시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 겁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고전 논리 요거만 슬쩍 그냥 짚고 넘어갑시다. 고전 논리는 두 개의 일치만 이치 논리, 뭐 상식적이다, 우리의 상식과 잘 들어맞는다, 그러나니까 그러나를 좀 봐줘야겠죠. 자, 프리스트에 따르면 참인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대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 빨리 쭉쭉 읽으라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자세히 읽으나 궁금하다면은, 자세히 읽나 궁금하다면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전역학에 따르면, 양자역학에 따르면 미시세계에서 상호베타적인 상태의 공존은 뭐예요? 양자역학에 의해서 알려진 내용이죠. 그리고 이 다음에 뭐죠? 상호베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한 거죠. 이것도 이문단에서 이어진 거죠. 근데 갑자기 고전논리, 1문단 처음에 시작한 고전역학 그리고 고전논리, 고전논리가 갑자기 나왔어. 그러면은 고전논리는 이런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거고,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은 요런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하는 진술이 있다. 딱 보니까 고전역학은 고전논리에 대응이 되고 양자역학은 프리스트에 대응이 되겠죠. 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셨다면은 여기부터는 이 앞에서 이해를 도와주고 앞에서 이해를 도와준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 쪽 이해를 해라. 논리 쪽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를 좀 바꿔볼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문단을 통해서. 그래서 이 문단은 첫 문단이나 다름이 없죠. 고전 역학, 역학에 대한 말이 아니라 논리에 대한 첫 문단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잘 읽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지시적 문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프리스트가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쟁이 문장을 지시하는데,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지시적 문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천천히 읽어주셔야 됩니다. 얘는 이해를 하려면은. 그래서 근데 네모를 쳐놨으니까 문제를 풀 때 다시 와서 읽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쓱 한번 읽어주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씨발 이거 뭐지?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문제를 보고 나서 다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예시를 들고 있네요. 그죠?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문장에 대해서
이 문장이 거짓이다라는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단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구분을 해줄게요. 우리 여기까지 정리한 걸 바탕으로 치면은 봐요. 고전 역학이 있어요. 그쵸? 나 이거를 좀 그림판에다 정리할까? 아니다, 그냥 여기다 정리를 할게요. 자, 봅시다. 어디다 정리해야 되지? 위에다 정리를 할게요. 고전 역학이 있고요. 양자 역학이 있어요. 얘들은 뭐예요? 베타적인 상태가 공존한다 그러죠? 그쵸?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관찰에 의해서. 어떤 세계에서? 미시 세계에서. 요 정도가 키워드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죠. 뭘로 넘어가나요? 고전 논리와 프리스트로 대변되는 비고전 논리. 이 비고전 논리라는 키워드를 안 찾아서 상관이 없어요. 고전 논리와 뭐죠? 대립하는, 고전 논리와 대립하는 논리가 프리스트니까 비고전 논리라는 단어를 찾지 않아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고전 논리와 프리스트는 뭐라 그랬어요? 참 또는 거짓이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거죠. 프리스트는 참 또는 거짓이 아니라 참과 거짓이 공존하는 관계. 그러니까 사실 이거 5월이라고 하면은 뭐 논리 부호에서 조금 에러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이런 부호로 표현을 하려면은 only 참 또는 only 거짓이에요. 왜냐면은 참 그냥 일반적인 참 또는 거짓이 참 그리고 거짓 두 개를 전부 다 포함하는 건 아시죠? 참 또는 거짓이라는 게 참 아니면 거짓이기만 한 게 아니라 참 앤드 거짓까지도 참 또는 거짓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only 참 또는 only 거짓, 무조건 단지 참 또는 단지 거짓이 고전 논리에서는 맞다고 하는데, 근데 프리스트의 비고전 논리에서는 아니다. 참인 동시에 거짓인 상태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 둘의 차이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보기가 힘든가? 요 정도만 파악을 해 주셨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읽으면서 요 정도를 파악해 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부터 사실 이 거짓말쟁이 문장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 거짓말쟁이 문장, 자기 지시적 문장, 이렇게 꼬리 무는 애들 있죠. 이 애들부터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이거는 좀 응용이야, 단순히 그냥 빠르게 읽고 넘어간다고 해서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무조건 전부 다 들어맞는 방법이란 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평가원이 항상 와사바리를 걸거든. 니들 지금 뭐 만들었지? 그러면 그거 안 통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항상 변형을 하는 게 평가원이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세한 설명, 자세하고 꼼꼼한 설명이 나온 곳은 사실은 정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정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앞에 흐름을 잘 이해를 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하나의 글이잖아. 하나의 글인데 앞부분은 대충 빠르게 읽어도 이해할 만한 애들인데 뒷부분은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놈들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일까요? 당연히 이 뒷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겠지. 왜냐면 얘들은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쵸? 그리고 학생들은 이것을 효율적으로 읽기 위해서 계속 뭔가 머리를 계속 굴려요. 머리를 계속 굴린다고. 근데 안 돼. 그래서 너무 어렵다 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꼼꼼하게 읽어주는 게 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꼼꼼하게 읽어줘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저도 얘는 조금 오래 걸렸어요. 와씨 이렇게 되네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충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할게요.